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마치고 나면 을에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다는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썼다라는 뜻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잖아요. 힘들이고 애쓴 만큼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스스로 좀 칭찬을 또 해주시면서 주말 동안 푹 쉬었던 그 기운 듬뿍 받아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좀 시원한 해결책을 얻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전화 문자 열어놨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1번 활짝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써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월요일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유란입니다. 인사 말씀해 주세요. 그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쵸? 그 주말에는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좀 괜찮았고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뭐 뉴스들이 매번 나오고 이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든 뭐든 생각을 할 때 제일 요점이 되고 초점이 되는 게 결국은 실거주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이제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당장에 뭔가 공급이 되진 않죠. 아파트를 뭐 뚝딱 짓는다고 바로 이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발표들이 나오는 속에서도 결국 25년도, 26년도, 그리고 27년도로 넘어가면서 계속 공급이 부족한 지금 시장이 좀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계속 뭔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 단기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중장기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이 길이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한 주를 오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 자세하게 또 나눠볼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님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1시에 세미나를 하죠. 이번 주 수요일도 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지금 주제가 나가고 있어요. 1억 미만의 서울권의 개발 유망한 지역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우리가 이제 금액대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 좀 나뉘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지역들이 과거 뭐 4년, 5년 전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투자금은 아니었단 말이죠. 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또 물가가 상승하면서 개발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투자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아직은 서울권에 우리가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지역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한 지역들도 향후 뭐 2년, 3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제 가격이 지금 가격으로는 또 진입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주머니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좀 소액이면 이 금액에 맞는 지역을 좀 셀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중장기 플랜으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렇게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액대별로 이제 추천 지역 같은 거, 이제 중요한 뭐 부동산 세부 사항 같은 거 이번 수요일 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또 부동산 인기 급상승 뉴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88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공급 발표를 했는데 그 공급 내용에 대해서 11월에 이제 한 5만 호 정도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지역들이 부동산 대책 공급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뭐 상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4개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사기 신도시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정책들이 나왔고 그중에 최근에 8만 호 추가로 주택 공급을 할 거고 이 8만 호 중에 지금 5만 호는 올해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를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쯤에 3만 호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드디어 11월 5일 날 5만 호에 대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군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기존에 이제 이 5만 호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투기 세력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 등 뭔가 이 유망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었거든요. 그러한 지역들이 계속 유망한 지역들이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그 지역들 중에 이번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5만 호 중에서도 2만 호는 이제 신혼이나 출산, 다자녀를 위한 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기존의 취지가 발표가 됐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초록 색깔이죠. 서울 중심을 봤을 때 이 서울의 끄트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된 게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나머지 경기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린벨트가 이렇게 많아요. 이러한 지역들 중에 뭐 8월 8일 날 추가로 이제 뭐 방이동이라든지 오금동이라든지 마천동 일대 그리고 또 일부는 여기 하남 같은 경우도 뭐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초이동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었죠. 그러한 지역들이 이번에 신규 택지 후보지로 좀 유망 지역으로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거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들 외에 추가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지역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권의 그린벨트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지역 중에 이번에 4군데입니다. 총 5만 호가 조금 넘는 이제 세대수인데요. 고향의 대곡 역세권 쪽에 9만 4천 호 지금 공급 발표를 하겠다고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됐고요. 또 의정부 용현이죠. 신곡이랑 용현동 일대에 7천 호 공급을 할 거고요. 서울 서리풀 인근 원지동이라든지 우면동 일대 2만 호 공급을 할 거고요. 경기도 의왕으로 넘어갑니다. 의왕 쪽에도 1만 4천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4개 지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했고요. 이 후보지 중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죠. 발표 즉시 요 인근 곳과 그리고 개발 요 지구가 지금 발표된 인접 지역 같은 경우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는 해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나머지 기존에 우리가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었던 지역들 아까 앞선 얘기한 대로 뭐 방이동이라든지 그 송파 일부 지역이랑 감북동, 뭐 감이동, 초이동 이렇게 일부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이제 해제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 당분간은 그곳은 택지지구로 선정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26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선정이 된 4군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할 거고요. 29년도에 첫 분양을 할 거고 31년도에 첫 입주하는 아파트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 군데가 선정이 된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뭐 따져봐야 되는 게 서울의 경계에서부터 10km 이내의 지역들 중에 선정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라 그러면 사실은 자연이잖아요. 이 기존에 이미 훼손이 돼가지고 이제 난개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 훼손이 돼서 더 이상 보존의 가치가 좀 덜한 지역들, 그러한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과의 경계에서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서울과 연계를 해서 단순히 이게 주거타운만 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족도시로서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4군데를 좀 셀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요 위치가 어디냐면요. 요쪽이 내곡지구 있는 데거든요. 요 옆에 청계산 입구역이 있는 거고요. 신분당선이 있고 이 아래 위로 해서 원지동이랑 신원동 일대, 요 일대를 지금 이번에 신규 택지로 추가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요 위치에서 더 위로 가시면 여기 양재 이동이 있는 거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과천이랑 판교랑 다 연결이 되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총 2만 호 중에서 55%예요.
1만 1,000 가구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장기 전세로 공급을 할 거고요. 이제 10년 살고 추가로 1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총 20년을 살고 나서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아기를 낳게 되면,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 두 자녀가 있으면 시세의 90% 정도, 세 자녀가 있으면 시세의 80%에 준하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역사가 청계산 입구역 신분당선 하나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아래로 지구 중에 신분당선을 추가로 신설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역사만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역사 주변으로 고밀 복합 개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재동과 그 밑에 과천까지 연결이 쫙, 판교까지 쫙 연결을 다 해가지고 지금 뭔가 업무타운, 자족도시랑 자족도시처럼 개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연결을 해가지고 고양대공 역세권 9,400호가 공급이 되는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일대가 지금 여기가 대곡역이고요. 옆에가 능곡동이 있고 지금 화정동이 있고 행신동이 있는 이 위치거든요. 그리고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산지구가 있는 이쪽이고요. 여기 대곡역이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장차 지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죠. 기존의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보시면 서해선, 그리고 GTX-A 교외선까지 지금 개통이 되는 펜타하우스가 되는 펜타 역세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여기를 복합 한승 센터로만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 주거타운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업무타운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지식융합 단지로 같이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을 할 거고, 교외선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제 중단이 됐죠. 운행 중단을 하다가 지금 이번 12월 달에 다시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고양에서부터 지금 의정부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곽에서 외곽으로 연결이 이제 다이렉트로 되는 부분, 그리고 GTX-A가 생김으로써 뭐 서울역이라든지 삼성역, 중앙으로 연결이 되는 그 교통 노선이 확충이 되는, 거기다가 주거 업무타운이 같이 들어오는 이렇게 개발이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의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왕의 오정 왕국 1만 4천 가구가 또 생길 거예요. 의왕을 보시면 지금 이쪽이 우리가 인덕원이거든요. 인덕원이라 보시면 되고, 이 4호선을 쫙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고, 이게 GTX-C 노선이 지금 생기는 거고요. 여기 자주 색깔 보이시죠? 이 자주 색깔이 인동선입니다. 인동선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위로 가면 여기가 과천이 있는 거예요. 과천이 있고 요 경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지금 성남이 있거든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중에 의왕 IC에서 지금 청계 IC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 택지가 다시 개발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인동선이 지나가고 있지만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발이 되냐. 여기 GTX-C 노선과 그리고 인동선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지구 내로 교통 노선이 확충이 되게끔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업무타운을 같이 또 넣어야 되죠.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정부로 넘어가 볼게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땅이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 경우도 이게 개발이 될까? 사실 이게 진짜 신규 택지로 개발이 이게 확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7호선이랑 여기 보시면 그 GTX-C 노선이랑 연계된 지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위치거든요. 이거를 교통 노선을 같이 확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택지 지구로 조성을 해서 업무타운과 주거타운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4개의 지금 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뭔가 우리가 주택만 공급을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4개의 지자체들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집만 짓지 마라. 지금 자족도시로 같이 버금나게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 달라. 이렇게 계속 흐름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통과 업무타운과 주거가 함께 혼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큰 취지는 여기서 결국은 저출산을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 자체, 이 아파트 자체 안에 인프라를 자녀를 좀 키우게 용이하게끔 그렇게 단지가 설계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5일에 이제 발표가 됐던 신규 택지 후보지 4군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별로 이제 교통과 업무타운, 주거가 함께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후보지를 발표를 하면서 벌써부터 그 지역 일대가 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제가 된다면 아무래도 좀 투기 수요가 몰리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부동산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사실상 최근에 서리풀 쪽에 이제 서초구 쪽에 택지지구가 발표가 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문의도 굉장히 많고 빗발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린벨트 중에서 입지가 좋고 수도권이나 서울로 연결된 지역들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차를 들고 그린벨트가 풀릴 수도 있구나. 여기가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면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설레가 남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라는 땅 자체는 다른 일반적인 땅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뭔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내곡동 일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아파트 내곡지구에 선정이 된 그런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일단 상당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린벨트라고 형성돼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 문의, 가격 문의가 일단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풀어야 되는 숙제가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이런 지역들의 예전 같은 로또 청약으로 세팅이 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어요. 물론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은 토지 보상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특히 하남 교산 같은 경우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토지 보상 문제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또 원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토지 보상 문제가 화두가 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땅값을 올리게 되는 거고 땅값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같이 덩달아 들썩들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서초구 쪽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보니까 기존의 서초구 쪽, 뭐 양재동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된 이쪽 라인들의 주변 일대가 또 땅값이 들썩들썩하면서 주변의 고밀 복합 개발까지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위로 쭉 연계된 신분당선 라인 쪽에 있는 집값이 좀 들썩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가 아까 봤다시피 31년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공급은 또 바로 되지 않고 31년도에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뭐 해제는 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다른 부분도 앞으로 또 고려를 하면서 정책이 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담대 이율이 오르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만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스트레스 DSR 적용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한도 축소도 있는 등 실수요자들을 압박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진짜 그런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결국은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실수요자들에 맞춘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금리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가 좀 멈추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내 집 마련을 해서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우리가 과거 1기 신도시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공급이 많으면 금리랑은 또 별개 문제로 결국은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대출 규제들이 현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없으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대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더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실제로 담보대출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고 무주택은 뭐 70%가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죠.
또 반공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대출은 뭐 65%, 50%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디딤돌 대출까지 한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 디딤돌 대출이 좀 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금리가 지금 5%대 나오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은 2%에서 한 3% 후반대 정도 나오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2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대출의 한도도 4억 정도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렇게 저리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이 대상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애 최초거나 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지 이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순자산 같은 경우도 4억 6,900 이하의 무주택자에게 주는 저리 상품 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대출 상품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출 상품이 이제 좀 축소가 됩니다. 언제부터 축소가 되냐면 24년도 12월 2일부터 전국은 아니고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반공제도 안 해줄 거고요. 후치 담보도 지금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아파트, 빌라인 경우,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에는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반공제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최대 뭐 대출 한도가 나와요. 그렇죠? 70%든 80%든 대출 한도가 나왔는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최우선 변제금은 이제 빼고 대출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5,500이거든요. 그럼 대출이 한도가 내가 4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500을 뺀 3억 뭐 4,500이 나오는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이 4,800입니다. 그러면 4억에 4,800 빼고 이제 대출이 나온다는 개념인데 기존에 이제 디딤돌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반공제를 원래 했었고요. 디딤돌 대출은 반공제를 안 했었어요. 근데 디딤돌 대출도 이제 12월 2일부터 반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후치 담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신축 아파트 있죠. 분양받은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에는 등기 치기 전에 미리 이제 미등기인 상태로 대출을 내주고 등기 이후에 권리 설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신축 아파트에 지금 후치 담보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경우 동시에 25년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제 후치 담보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후치 담보 적용을 지금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비아파트 이제 빌라 시장이죠. 아니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풍선 효과에 대한 상승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랑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적용이 안 되더라. 그래도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통상 3억 이하의 저가주택을 찾기가 특히나 쉽지는 않고 거기다 신혼부부가 살 집이라고 한다면 진짜 더더욱 사이즈 면에서 이제 가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게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은 좀 살아있어요.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부 합산 연소득의 한도를 1억 3천에서 2억으로 좀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시라면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좀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매매가액 한도도 9억 이하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선 얘기처럼 디딤돌 대출은 축소를 했는데 신생아 대출 자체는 지금 축소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디딤돌 대출은 최근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계 이게 부채 증가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은 축소를 한 거고 이 신생아 대출은 계속 좀 유지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올해 12월부터 이제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은 혜택을 좀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아파트나 지방 아파트는 이로 인해서 좀 풍선 효과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나 또는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살펴보시면서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또 신중하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